화학 반응식과 용액의 온도 단원에 대한 문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의 반응을 이용하여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이때 탄산칼슘의 화학식량은 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자저울에 약포지를 올려놓고 탄산칼슘의 가루 질량 1g 측정을 하였고, 반응하기에 충분한 묽은 염산이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을 측정하였더니 W1g 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플라스크에 가해 탄산칼슘을 넣었더니 기체 X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응이 끝난 후 용액이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을 측정하였더니 W2g이었습니다. 이 실험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먼저 CaCO3 고체 상태와 EHCl 수용액 상태, 이것이 반응을 하면 CaCl2 수용액 상태, H2O 액체 플러스 CO2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CO2는 기체 상태입니다. 따라서 X에 해당하는 것은 CO2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먼저 탄산칼슘 1g을 사용했다 했으니 탄산칼슘이 이 반응에서 쓰인 몰 농도는 n분의 1몰이 될 겁니다. n분의 1몰이 사용이 되었을 때 이때 나올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몰수도 마찬가지로 n분의 1몰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삼각 플라스크에는 뚜껑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CO2라는 이산화탄소 기체는 공기 중으로 날아가서 이 질량이 감소하겠죠. 따라서 W1에서 플러스 1 마이너스 W2를 하면 이 질량은 결국 날아간 CO2의 질량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W1 플러스 1 마이너스 W2는 n분의 1몰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죠. 이를 통해서 보기를 보면 기체 X는 CO2이다. 맞는 보기. 가에서 탄산칼슘의 몰수는 n분의 1몰이다. 맞죠? 왜냐면 질량 1g 측정했다고 했으니까 n분의 1몰. W1-W2는 발생한 기체 X의 질량과 같지 않습니다. W1-W2가 아니라 W1 플러스 1 W2 이겠죠. 발생한 기체 X의 양은 n분의 1몰과 같죠. 아까도 말했지만 CO2가 X고 X가 나올 수 있는 양은 n분의 1몰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은 퍼센트 농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10%는 용액 100g에 용질이 10g 녹아있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용액 80g 안에 물질 X가 20g 녹아있으면, 그러면 용액 80g 분의 물질 X 20g 곱하기 100% 이거 한 개 25%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기체 A와 B가 반응하여 기체 C가 생성되는 반응의 모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 4A 플러스 4B를 했더니 2A, 3B, 2C 이런 식으로 변했죠. 그렇다는 의미는 두 개의 A와 한 개의 B가 만나서 2C가 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2A 플러스 B가 2C가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반응을 하겠죠. 그러면 2C가 한 번 더 나오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2A 다 소가 되고 2B와 4C 이렇게 남겠죠. 따라서 이를 통해서 보기를 보면 가와 다의 전체 분자 수비는 4대 3이다. 일단
가에 보면 전체 분자수비 8개. 다에 보면 2b 플러스 c니까 동그라미 2개,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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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이런 식으로 해서 총 6분자. 따라서 분자수비는 4대 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에 남아있는 A와 B 양은 같다. A는 안 남아있죠. B는 2분자 남아있죠. 따라서 같지 않습니다. 디귿, 다에 A를 넣어주면 반응이 진행된다. 다에 A를 추가로 더 집어 넣어주면 그러면 이 B와 반응을 하기 때문에 반응이 추가적으로 더 진행된다고 할 수 있죠. 리을, 이 반응의 반응 개수는 1대 1대 2가 아니라 2대 1대 2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해설하겠습니다. 다음은 0.1 몰롱도 포도당 수용액 1리터를 만드는 실험이다. 전자저울로 포도당 A를 측정한 후 증류사 200ml 들어있는 비커에 녹이고 수용액을 1000ml B에 옮겨 담고 증류를 씻어서 B에 넣는다. 그래서 이제 B에 1000ml 눈금까지 채운도 잘 섞는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0.1 몰롱도 1리터를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물수는 0.1 곱하기 1인 0.1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지금 몰수가 0.1몰이라는 소리는 C6H12O6 즉 포도당의 지금 분자량이 180이라고 그랬으니까 0.1몰만 하면 18g만 있으면 되겠다 이 소리입니다. 따라서 A에 해당하는 것은 18이 되겠고 B에 해당하는 것은 이 B는 1000ml를 측정할 수 있는 부피 플라스크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니은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 다음은 25도씨에서 0.01 몰롱도 순환나트륨 수용액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이때 NaOH 화학식량은 40이다. 전자저울에 약포지 올려놓고 NaOH 0.4g을 측정을 했대요. 그럼 0.4g은 몇 몰에 해당하는 걸까요? 0.4는 40으로 나눠서 0.01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증류수가 들어있는 비커에 NaOH를 넣어 녹이고 1리터 부피 플라스크에 넣었다. 그리고 증류수를 씻어서 부피 플라스크에 다 넣었고 표선까지 맞춰 채웠으면 1리터까지 다 부피가 채워진 상태. 이렇게 골고루 섞었으면 몇 몰롱도짜리? 0.01 몰롱도짜리 1리터 수용액이 만들어졌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보기를 보면 가에서 0점 조절을 한 후 약포지의 질량을 NaOH 질량에 포함하여 0.4를 측정했다. 이렇게 하면 NaOH만의 질량이 아니라 약포지 플러스 NaOH이기 때문에 NaOH가 정확하게 0.01몰이 안 들어가겠죠. 따라서 약포지까지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니은 다에서 비커에 묻은 수산나트륨 수용액을 부피 플라스크에 씻어 넣지 않았다. 0.1 몰롱도보다 낮은 농도니까 0.01몰을 안 나왔으니까 기억이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다에서 비커에 묻어있는 수산나트륨 수용액을 부피 플라스크에 씻어 넣지 않았다. 씻어 넣지 않았다는 소리는 비커에 묻어있는 남은 애들이 추가적으로 BP 플라스크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플라스크에 들어가지 않음. 그러면 이 0.01몰보다 당연히 작겠죠. 그리고 라에서 증류수를 채우다가 표선을 넘긴다. 표선을 넘겼다는 소리는 부피를 더 많이 넣어줬다는 소리죠. 근데 몰롱도를 구할 때는 몰롱도는 부피분의 몰수이기 때문에 부피가 증가하면 몰롱도는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표선을 넘겨서 용액을 덜어내서 표선을 맞추면 부피는 증가했죠. 근데 또 덜어냈어요. 그럼 부피는 다시 떨어지죠. 근데 이 몰수가 줄어들겠죠. 왜냐면 용액을 덜어냈다는 소리는 안에 있는 용질까지 덜어냈다는 소리랑 똑같으니까
디귿도 맞는 보기. 그러니까 이제 0.01몰 농도보다 낮은 농도의 순환한테는 수용액을 만드는 경우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다음은 요소 합성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이제 A, B, C, D를 채워야 되겠죠? 그럼 채워보면 NH3 CO2를 반응시켰더니 CO NH2 2 플러스 H2O가 되는데 이 식을 완성하면 2 1 1 해서 질소 2개, 수소 6개, 탄소 하나, 산소 2개 해서 전체 화학 반응식이 완성이 됐죠. 따라서 A 값은 2, B 값은 1, C 값 1, D 값 1이 돼서 6이 아니라 5가 되겠습니다. 요소 240g, 얘 240g을 얻고 싶어요. 그럼 일단 CONH2의 분자량을 알아야 되겠죠. 분자량은 12 플러스 16 플러스 14 플러스 2의 2배 해서 28 플러스 20, 16의 32, 즉 60이 되겠습니다. 분자량은. 그러면 240g에 해당하는 거는 몇 몰? 4몰이 되겠습니다. 4몰이 나오려면 NH3가 8몰 필요하죠. 누가? NH3가. 근데 NH3의 분자량은 14 플러스 3, 즉 17이기 때문에 17 곱하기 8 해서 136g이 필요합니다 라고 측정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니은은 맞는 보기. 충분한 NH3에 CO2 220을 반응시킬 때 물 45g이 생성될 것이다. CO2 220g. CO2는 분자량이 44인데 220g이면 몇 몰? 5몰이 되겠습니다. 5몰을 반응시키면 물도 5몰 형성되겠죠. 근데 물의 분자량은 18이니까 당연히 90g이 생성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표는 어떤 금속 M과 가령의 묽은 염소를 반응시켰을 때 발생한 수소기체의 부피를 1기압 25도씨에서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우선 금속의 질량을 0.3 넣었더니 수소의 부피가 142, 0.6 넣었더니 367 이런 식으로 증가했죠. 지금 보면 수소의 기체가 실제 부피가 크게 측정이 되었다는 것은 수소의 몰수가 크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냐면 실제로 측정된 부피보다 크게 측정이 되면 기체는 1기압 25도씨에서 특정 부피를 가지고 있어요. 1몰에 해당하는 양이 특정 부피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 부피가 더 커지게 되면은 몰수도 당연히 더 커지게 측정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실제로는 작게 측정이 됐으니까 크게 측정을 하면 안 되고 오히려 작게 측정을 해야 더 작게 얻어질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거겠죠. 부피 측정 시 수소기체 실제 온도는 25도씨보다 낮았다.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가 줄어들죠. 그러면 부피가 줄어들면 실제 부피가 줄어들면 당연히 생성된 수소의 몰수도 줄어들게 되겠죠. 따라서 맞는 보기가 되는 거고 디귿 금속의 질량이 실제 질량보다 크게 측정되었다. 만약에 금속의 질량이 이렇게 크게 측정이 되면 실제로 반응한 금속의 질량이 수치보다 작아지게 돼요. 그러면 이 질량이 수치보다 작아지게 되면 실제로 생성된 수소도
줄어들겠죠. 따라서 맞는 보기. 리을 부피 측정 시 수소기체 압력은 1기압보다 낮았다. 1기압보다 낮았다는 소리는 부피가 더 커졌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오히려 생성되는 게 더 많아질 수밖에 없죠. 따라서 리을은 틀린 보기.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그림은 서로 다른 농도의 요소 수용에 가와 나를 나타낸 것이다. 지금 가를 보면 1% 300ml 요소 수용액, 그리고 나는 0.1몰 농도 500ml 요소 수용액입니다. 그러면 지금 용액의 밀도가 1g/ml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질량은 300g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가가 용액 300g이 있는 거죠. 그러면 1%라고 그랬으니까 용질, 즉 요소는 몇 그램? 3g 들어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요소의 화학식량이 지금 60이라고 했으니까 이 3g에 해당하는 몰수는 20분의 1몰이 되겠죠. 그리고 부피는 300ml라고 했으니까 0.3분의 0.05를 해서 계산을 해보면 10분의 3에 20분의 1이기 때문에 6분의 1 몰농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따라서 1번은 맞는 보기가 되고, 2번 나의 수용액에 녹아있는 요소의 질량은 3g이다. 지금 500ml 0.1몰 농도죠. 그럼 0.5L 안에 0.05몰이 들어있다는 소리인데 0.05몰은 아까 뭐라 그랬죠? 요소 3g에 해당하는 0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보기. 3번 수용액 100ml를 취하여 500ml 플라스크에 넣고 녹음수까지 넣어서 수용액에 만든 몰 농도는 몇 몰 농도냐? 여기서 500ml에서 100ml만 취하면 요소도 5분의 1만 취한 건 똑같아요. 따라서 0.01몰이 500ml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소리죠. 따라서 0.5L 분의 0.01이니까 당연히 0.02몰 농도가 되겠죠. 따라서 틀린 맞는 보기. 가 용액으로 나 용액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 용액에서 30ml를 취하여 500ml가 되게 희석한다. 여기서 30ml를 취하면 10분의 1이 취해지는 거니까 0.005몰이 취해지는 거랑 똑같죠. 그럼 0.005몰이 취해지면 500ml 같으면 0.5L니까 말이 안 되죠? 지금 얘가 나에 해당하는 건데 얘로 바꾸면 둘이 다르네. 그럼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문제. 다음은 메탄올 연소 반응식입니다. 연소 반응식을 먼저 써보면 CH3OH에 연소시켰으니까 산소랑 반응해서 CO2 플러스 4H2O. 그러면 4H2O니까 여기 두 개 들어가니까 여기 두 개. 따라서 두 개 해서 산소 4개, 8개, 2개, 여기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가는 3O2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 기억 맞는 보기. 그리고 메탄올이 0.1몰 연소되면 이산화탄소는 0.1몰이 생성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분자량이 뭐라 그랬죠? 44. 그러니까 이제 1몰에 44g 있으니까 0.1몰에는 당연히 4.4g이 생성되겠죠. 디귿 메탄올 1g 연소되기 위해서 메탄올은 12 플러스 4 플러스 16, 즉 36이 아닌 32에 해당하는 분자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32분의 1을 연소시켰다는 소리니까 32분의 1을 연소시키면 여기는 얼마? 64분의 3
몰이 쓰인 거겠죠. 그러면 64분의 3몰에 해당하는 것은 64 곱하기 3 곱하기 32, 즉 2분의 3g 이라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린 보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흡 반응이 화학 반응식입니다. 다음 이 화학 반응식으로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닌 것. 몰비는 포도당, 산소, 이산탄소, 물이 1대 6대 6이다. 맞죠? 1대 6대 6대 6. 개수비도 마찬가지. 질량비는 포도당은 지금 포도당의 분자량은 180, 산소의 분자량은 32, CO2 분자량은 44, H2 분자량은 18이 되기 때문에 반응 질량비는 180대 6 곱하기 32 대 6 곱하기 44 대 6 곱하기 18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보면 30대 32대 44대 18이 되니까 15대 16대 22대 9가 되겠네요. 따라서 맞는 보기 4번. 분자수비는 1대 6대 6대 6. 몰비, 개수비, 분자수비는 기체 상태면 기체 상태 이 반응식에서 하나의 반응식에서 다 똑같아요. 일정이에요. 그리고 0도씨 1ገብ에서 부피비를 따질 건데 여기서 문제가 기체 얘네들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부피비에서는 기체라는 조건 하에서는 신경을 쓸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얘는 고체고 얘는 액체죠. 고체와 액체는 부피비까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11번. 그림은 X2와 Y2의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반응 후 전체 기체의 밀도는 반응 전 전체 기체의 밀도는 1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X2랑 Y2랑 반응을 할 건데 X2 하나에 Y2 두 개가 반응을 했죠. 그랬더니 EXY2가 생성이 됐어요. 근데 지금 이게 세 개의 분자가 두 개로 줄어든 거니까 부피가 감소하겠죠. 근데 반응 후 부피 분의 반응 후 질량 이거고, 요거를 반응 전 부피 반응 전 질량이기 때문에 여기서 질량은 일정의 보존이 돼요. 따라서 이거는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따라서 이 값은 반응 전 부피 분의 반응 후 부피로 생각을 하는 건데, 반응 후 부피가 더 적죠? 그럼 이 값은 1보다 작아지겠죠. 따라서 기억은 맞는 보기. 니은 반응한 분자 수비는 x2 대 y2는 3대 1이 아니라 1대 2가 될 것이고, y2를 넣어주면 생성물의 양이 증가한다. y2를 더 넣어줘봤자 x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더 증가할 수가 없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은 기체 A와 B가 반응하여 기체 C를 형성하는 화학 반응식이다. AA에 BB 했더니 AC가 나왔습니다. 반응 전에 1대 1로 있었어요. 근데 반응 후에 몰수비가 1대 2가 됐대요. 그럼 이거를 2 마이너스 1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반응시키면 성립을 하겠죠? 따라서 A 값은 2, B 값은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량비가 A 대 B는 1대 1이라 소리는 지금 나에서 질량비가 1대 1이었는데 반응을 했더니 3대 11로 줄었어요. 근데 질량은 항상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금 1대1, 3대1의 비율은 여기가 만약에 A랑 B가 M만큼 있었다 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3N, 11N 이렇게 있으면 질량 보존이 되기 때문에 EM은 14N이 돼서 M 값은 7N, 즉 여기가 이제 7N,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7N, 플러스 11N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응 B, 즉 2대 1로 반응을 하는데 반응 B가 이건데 질량 B가 지금 7대 4가 되겠죠. A 대 B에 해당하는 게. 그러면 분자량의 B는 이걸 각각 나눠주면 2분의 7대 4, 즉 7대 8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문제. 그림은 NaOH 수용액 가와 나를 혼합한 증류수를 가하여 수용액 다를 만든 것이다. 우선 가를 살펴보면 4% 100g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있는 NaOH의 질량은 몇 g이냐? 4g이라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서는 X몰롱도 100ml이기 때문에 NaOH 몰수는 0.1x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NaOH 질량 4g에 해당하는 것은 NaOH 화학식량이 40이기 때문에 여기에 0.1몰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밀도가 1g/ml라는 소리는 이거 안에 100g이 들어있다는 소리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 두 개를 이렇게 섞었어요. 두 개를 합쳐서 0.1 플러스 0.1x몰이 있고 부피는 0.5를 했더니 0.4가 나온다. 그 뜻은 0.1 플러스 0.1x가 0.2와 같다는 소리니까 x값이 1이 되겠죠. 따라서 0.1몰 있는 거고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가와 나에서 가가 나보다 퍼센트 농도가 크다. 지금 100g 있죠. 100g 있는데 얘도 4g이죠. 그럼 둘이 퍼센트 농도가 똑같네요. 둘 다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다에서 녹아있는 NaOH 질량은 8g이다. 이 다 안에 들어있는 NaOH는 여기서 4g 그리고 여기서 4g을 다 줬기 때문에 각각 더해서 총 8g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다음은 에틸렌의 연소 반응을 나타내는 화학 반응식입니다. C2H4 플러스 3O2는 ECO2가 되고 EH2가 됩니다. 그리고 C2H4는 분자량이 24 플러스 3, 즉 28이기 때문에 56g에 해당하는 것은 2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C2H4 2몰이 있고 O2 64g에 해당하는 것은 O2의 분자량이 32이기 때문에 여기는 2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2몰. 그래서 반응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 여기 두 개 줄어들죠. 여기는 3분의 2 줄어들죠. 따라서 0. 여기는 3분의 4, 3분의 4. 그래서 3분의 4, 3분의 4, 3분의 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기체의 총량을 보면 얘랑 얘만 체크하면 되죠. 그래서 총량은 3분의 8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15번. 다음은 기체 A와 B가 반응하여 기체 C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식이고 표는 A와 B의 질량을 다르게 하여 수행한 실험 1과 2에서 반응 전후에 존재하는 물질의 질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선 표는 물질의 질량비를 나타낸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 EA 플러스 B가 EC가 되는 반응식에서 여기가 스몰 m이 있으면 여기가 EM이 있다는 소리고, 그리고 또 다른 반응식에서 E 플러스 B
이 C에서 25N이 있으면 8N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반응을 진행했을 때 여기서 이제 뭐 T 대 2T 즉 1대 2가 반응했으니까 여기서 지금 전체 질량이 33N이죠. 근데 여기 3T니까 T 값은 11N이 됩니다. 따라서 11N 여기는 22N. 그래서 반응 질량비는 14N, 8N, 22N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응 질량비가 14대 8, 즉 7대 4가 되는데 이것을 반응시키면 여기 이제 1번에다가도 적응을 시키면 7대 4니까 여기가 M 쓰면 여기는 7분의 4M 쓴 겁니다. 그래서 0, 7분의 11M, 7분의 11M, 2에서 빼니까 7분의 10M. 따라서 X 대 Y는 10대 11. 따라서 기억은 틀린 보기. 니은 A와 C의 분자량비는 8대 11이다. 지금 A와 C는 2대 2, 즉 1대 1의 반응비를 가지고 있지만 질량비가 14대 22, 즉 7대 11이기 때문에 분자량의 비도 마찬가지로 7대 11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 틀린 보기. 그리고 디귿 A와 B는 7대 4의 질량비로 반응한다. 맞는 보기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다음은 탄소 C가 연소될 때 부피 변화를 알아보는 시험입니다. 가 25도씨에서 실린더 속 탄소 12g과 산소 48g을 넣고 피스톤을 정지하면 피스톤을 고정합니다. 실린더 속 탄소가 완전히 연소되도록 합니다. 일단 연소 반응식을 써보면 C는 O2랑 반응해서 CO2를 생성합니다. 실린더 속 온도를 25도로 냉각한 뒤 피스톤 고정 가스를 풉니다. 자, C가 완전 연소되면 실린더 속에는 O2와 CO2가 함께 존재합니다. 우선 탄소 12g은 1몰, 산소 48g은 1.5몰이기 때문에 반응을 시켰을 때 1대 1.5 반응시키면 1, 1 생겨서 0, 0.5,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거는 O2랑 CO2밖에 없죠. 니은 연소된 후 실린더 속에는 총 2.5몰의 물질이 있다. 아니죠. 총 1.5몰의 물질이 생길 겁니다. 기체의 부피는 연소 후가 전보다 작다. 지금 기체 부피 연소 후에는 보면 기체 부피가 1몰, 그러니까 1.5몰에 해당하는 부피 가지고 있고 반응 전에는 2.5몰에 해당하는 부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이 더 크겠죠. 따라서 기체 부피이기 때문에 여기 O2만 생각하면 돼요. 탄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1.5몰이기 때문에 둘이 같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7번 표는 실린더 A와 B를 넣고 반응시킬 때 반응 전후에 존재하는 물질에 대한 자료고 반응식은 A 플러스 3B는 2C다. 반응 전에는 3몰 있었고 반응을 하면 4 3분의 4 3분의 8 이런 식으로 반응하죠. 3분의 8 0 3분의 8 이런 식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기체 부피가 V1이고 전체 기체 부피가 V2라는 소리인데 V1은 8몰에 해당하는 부피고 V2는 3분의 16몰에 해당하는 부피이기 때문에 V2분의 V1 왜냐면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 기체라는 조건에 한해서 비례하기 때문에 V2분의 V1은 3분의 16분의 8 즉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18번 25도씨에서 10% 수나트륨 수용액 Xg을 물키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가수용액의 밀도는 D g/ml인데 우선 10% NaOH Xg이기 때문에 Xg은 용액 0.1X는 NaOH 따라서 0 곱하기 100을 해서 10이 나온 거겠죠? 따라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NaOH의 질량은 0.1Xg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0.5 곱하기 0.5 즉 0.25몰에 해당하는 NaOH가 들어있고 0.25몰에 해당하는 NaOH는 NaOH가 분자량이 40이기 때문에 총 10g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X값은 얼마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질량을 다 이렇게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0.1이 10g 똑같은 거니까 X값은 10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는 보기. 니은 가수용액 몰농도는 얼마냐? 가수용액은 지금 요 안에 0.25몰 들어있는 거죠. 근데 Xg 즉 100g이 들어있는데 그럼 몇 리터죠? 밀도가 D라 그랬으니까 D분의 100ml. 다시 말해서 리터 단위로 고쳐주면 10D분의 1리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몰농도를 계산해보면 10D분의 1 분의 4분의 1 하면 2분의 5D가 되겠습니다. 즉 2.5Dm이 되는 거죠. 따라서 니은 틀린 보기. 디귿 가나수용액에 있는 NaOH 질량은 같죠. 따라서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다음 중 수용이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이 가장 많은 것. 0.05몰 포도당 수용액 1리터. 그럼 여기 안에 들어있는 몰수는 0.05몰 있겠죠? 0.05몰에 해당하는 질량은 180 곱하기 0.05이기 때문에 9g 들어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9g 들어있고 2번 0.1몰 수용액 0.5리터이기 때문에 0.05몰 들어있고 NaOH는 분자량이 23 플러스 16 플러스 1이기 때문에 40 즉 2g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0.1몰 농도짜리 포도당 수용액 250 0.1 곱하기 0.25이기 때문에 0.025로 계산을 해주면 여기 안에는 4.5g이 들어있고 0.2몰 농도 NaOH 수용액 20ml 0.025 해서 0.05 여기도 마찬가지로 2g 들어있겠네요. 0.5몰 농도짜리 염화 나트륨 수용액 0.2리터 하면 0.1 몰농도 0.1몰이 되고 0.1몰에 해당하는 것은 NaCl이 23에 58.5기 때문에 5.85g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큰 것은 9g짜리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0번 기체 A와 B의 부피를 다르게 해서 한쪽 기체를 모두 반응시켰을 때 생성되는 기체 C의 부피와 남은 기체 종류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럼 우선 봤을 때 A와 B를 반응시켰더니 C가 나오죠. 근데 15, 10 있었는데 남은 거는 B, 즉 A는 다 썼다는 소리죠. 그랬더니 10이 생겼다 이 소리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35, 10을 했으면 얘가 20이 나왔어요. 20이 나왔다는 소리는 A는 30만큼 썼다는 소리고 B는 10만큼 썼다는 소리죠. 왜냐면 A랑 C랑 지금 반응비가 15대 10이기 때문에 여기도 20대 30으로 반응시켜서 5, 0, 20을 만들어주게 되겠죠. 가는 A가 될 거고 60, 25에서는 40이 된다 소리는 60 다 쓰고 그래서 20 쓰고 그래서 0, 5, 40 따라서 B가 남겠네요. 그래서 기호를 보면 가나의 기체 종류는 다르고 화학 반응식은 지금 3대 1대 2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니은 맞는 보기. 실험 2와 3에서 남은 기체 부피는 같다. 남은 기체 부피는 둘 다 5리터씩이니까 같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1번 그림은 실린더에서 기체 A와 B가 반응하여 기체 C가 생성되는 과정을 모형을 나타낸 것입니다. 보면 반응 전에 A2가 3개 있었고 B2도 3개 있었죠. 근데 반응한 거는 실제로는 A2 하나, 3B2 3개 다 해서 이 C가 생성이 됐죠. 그러면 화학 반응식은 A2가 아니라 그냥 A, 3B가 EC. 그래서 맞는 보게 되고, 니은 실린더 속 기체 밀도비를 따져보면 지금 질량은 일정, 부피가 변화되었으니까 부피 변화만 체크하면 되죠. 여기서 부피가 4에서 2, 그러니까 절반 감소했어요. 절반 감소했다는 소리는 부피가 2분의 1이 됐다는 소리죠. 그럼 반응 전후에 밀도비는 2대 3이 아니라 1대 2가 되겠습니다. 이거 2B가 아니라 3B네요. 그리고 니은은 이제 몰수 B만 따져보면 분명 여기서는 요거 화학 반응식을 보면은 절반이 됐지만 여기서 분자수가 6개, 여기서 분자수가 4개이기 때문에 부피 B가 6대 4, 즉 3대 2이기 때문에 밀도 B는 반대로 돌려서 2대 3이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 맞는 보기, 기억은 틀린 보기예요. 그리고 디귿을 보면 디귿에서는 반응 후 실린더에 A를 넣어주면 생성물의 양이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A를 만약에 더 넣어준다고 하더라도 B가 없기 때문에 생성물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2번. 다음은 AB와 B2가 반응을 AB2가 생성되는 반응이다. AB와 B2가 반응을 하는데 AB2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거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 얘 두 개 해서 이렇게 해야 반응이 완결돼요. 따라서 X값은 2, Y값은 1, Z값이 2가 돼서 합은 5가 되겠죠. 그리고 니은 반응 질량비는 AB 대 B2는 7대 4이다. 지금 AB 원자량이 12, 16이니까 지금 AB는 2몰을 써야 되죠. 그러면 전체 AB 분자량이 28이니까 56g 써야 되고 B2는 32g 써야 되죠. 그럼 반응 B는 7대 4가 되겠습니다. 디귿 AB 1몰과 B2 1몰을 넣어 완전히 반응시키면 반응 후 B2가 0.5가 남는다. 1 반응시킨 거니까 그러면 1 쓰고 2분의 1 쓰고 1 나온 거니까 0, 2분의 1에 1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B2는 0.5가 남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3번 과산화수소가 분해되어 발생하는 산소기체를 수성치원으로 포집한다. 지금 MnO2는 촉매제. 그러니까 촉매제가 뭐냐면 반응을 촉진시켜주는 애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억, 반응 전후 분자수가 변하지 않는 화학 반응이다. 분자수가 2개에서 3개로 변했죠. 그리고 산소기체 0.1몰을 얻기 위해서는 과산화수소는 0.2몰 필요하기 때문에 과산화수소가 지금 H2 2개, 32, 즉 34g의 1몰이니까 0.2몰이면 5분의 1 해서 6.8g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0.1몰에 해당하는 게 0.2몰에 해당하는 게 이거니까. 따라서 3.4가 아니라 6.8g이 필요하다. 1몰의 과산수소가 완전히 분해되었을 때 발생하는 산소기체 부피는 0도 11에서 11.2L다. 1몰이 부피 반응을 하면 산소는 2분의 1몰 생성되죠. 근데 기체는 0도 C1기압에서 1몰이 22.4L니까 2분의 1몰에서는 11.2L.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4번 AB와 B2가 반응하여 AB3가 형성된다. 그럼 반응식을 먼저 써오면 B2가 반응하여 AB3다. 그럼 반응이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고, 지금 1리터 3g, 2리터 5g이죠? 그러면 몰수비도 1대 2라는 소리예요. 그럼 1대 2로 들어있으니까 1, 2분의 1 반응해서 0, 2분의 3, 1 이렇게 나올 거고, 총 분자수라고 하면 총 분자수는 여기 3, 여기는 2분의 5 해서 반응 후가 더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니은 원자량 B는 A 대 B가 2대 5다. 지금 이제 1리터를 1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AB2 1몰 안에 3g 들어있고 2몰 안에 B2는 5g 들어있으니까 1몰 안에 B2는 2.5g 들어있다는 소리고, 이걸 통해서 1몰에 A는 0.5 그리고 B는 1.25g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원자량 B는 0.5 대 1.25인 2대 5가 되겠습니다. 디귿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기체 질량 2.5다. B2 2분의 3 뭘 남았죠? 2분의 3몰이면 2.2분의 5 곱하기 2분의 3이니까 얼마 남죠? 4분의 15. 따라서 3.75g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보기가 되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5번 그림은 부피와 같은 A 수용액과 B 수용액을 나타내는 것이다. 분자량은 B가 A의 3배이다. 이에 대해 설명 옳은 것을 고른 것은 일단 A 수용액은 X몰 농도 1리터이기 때문에 X몰 들어있는 거고, B는 3분의 2X몰 농도 1리터니까 3분의 2X몰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몰수 B는 A 수용액과 B 수용액은 3대 2가 맞죠? 그리고 니은 용질의 질량 B는 분자량이 B가 A의 3배라고 했으니까 B의 분자량을 3A, A 분자량을 A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질량 B로 따지면 A는 AX g 들어있는 거고 B는 2AX g 들어있는 거니까 B는 1대 2가 되겠네요. 그리고 디귿 두 수용을 만드는 데 사용한 용매의 부피는 각각 1리터다. 지금 용매를 다 만약에 1리터를 다 쓰면 용질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면 부피가 1리터보다 커지게 돼요. 따라서 1리터를 다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